여러분, 미국 항공모함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대한 도시, 전투기 수십 대를 싣고 다니는 움직이는 공군 기지, 그리고 전 세계 어느 바다에 나타나도 상대를 압도하는 사실상 무적에 가까운 존재 말입니다. 실제로 미 해군도 항공모함을 자국 해군력의 중심축,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적응력 있고 생존성이 높은 해상 비행장이라고 설명합니다. 니미츠급과 제럴드 R. 포드급은 세계 최대급 군함이고, 항모전단은 바다를 통제하고 육상 목표를 타격하고 해상 안보 작전까지 수행하는 핵심 전력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동 정세 속에서 이 무적이라는 이미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함은 2026년 1월 중동 지역으로 들어갔고, 이후 미 해군 공식 사진에는 링컨함 비행갑판에서 F-35C가 이륙하는 장면까지 공개됐습니다. 제럴드 R. 포드함도 중동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즉 미국은 가장 상징적인 항모 전력을 실제로 전면에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상황은 생각처럼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영상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미국 항공모함은 여전히 최강 전력이다. 하지만 최강 전력이라고 해서 무적은 아니다. 그리고 포드함과 링컨함이 흔들려 보이는 이유는 항공모함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현대전의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졌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이유부터 보겠습니다. 항공모함은 강력한 공격 플랫폼이지만 바다 전체를 안전하게 만드는 마법의 방패는 아닙니다. 이 점이 최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장면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였습니다. 로이터스 보도에 따르면 미 해군은 전쟁 발발 이후 해운업계의 군사 호위 요청을 거의 매일 받았지만 한동안 지금은 위험이 너무 높아 호위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기사에는 이란의 기뢰, 값싼 공격용 드론, 고속정 떼거리 전술 같은 위협 때문에 해협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심지어 호위 함정 한두 척은 이런 포화식 공격에 압도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담겼습니다. 쉽게 말해 항공모함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배가 다 안전하게 지나간다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항공모함을 보면 저게 가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전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항공모함은 적을 때릴 수는 있습니다. 공중전도 할 수 있고 정밀 타격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좁은 해협을 완전히 통제하고 민간 선박을 일일이 보호하고 기뢰와 드론, 소형 고속정 위협까지 모두 막아내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즉, 항공모함이 강하다는 사실과 항공모함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최근 상황은 그 차이를 아주 잔인하게 보여준 셈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항공모함은 혼자 싸우는 무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겉으로 보면 항모 한 척이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뒤에 구축함, 순양함, 보급체계, 조기경보, 전자전, 정비, 정보자산, 우방국 기지와 영공 사용 문제까지 다 붙어 있습니다. 로이터스는 링컨함이 중동에 들어갈 때 여러 유도미사일 구축함이 함께 이동했다고 보도했고, 포드함 기사에서도 티콘데로가급 순양함과 알레이버크급 구축함들이 함께 움직인다고 전했습니다. 이 해군이 항공모함을 항모전단으로 운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항모는 강하지만 그 강함은 호위함과 지원, 자산, 정보체계, 보급망까지 다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만 완성됩니다. 여기에 정치적 변수도 있습니다. 링컨함이 중동으로 향하던 시점에 로이터스는 UAE가 자국 영공과 영해, 영토가 이란에 대한 적대적 군사행동에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항공모함은 바다 위에서 움직일 수는 있어도 현대전은 영공, 기지, 급유, 동맹국 협조가 연결돼야 지속됩니다. 결국 항모는 독립된 신화적 무기가 아니라 거대한 연합작전 체계의 일부입니다. 이건 위 자료들을 놓고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추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항공모함도 결국 사람이 운영하는 거대한 기계라는 점입니다. 포드함은 미국의 최신예이자 세계 최대 항공모함입니다. 로이터스에 따르면 포드함은 5,000명 이상이 승함하고 75대가 넘는 군용 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거대한 전력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포드함이 2026년 3월 3대 화재 때문에 일시적으로 크레타 수다만으로 들어갈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화재는 세탁구역에서 발생했고 약 200명의 승조원이 연기 관련 처치를 받았으며 약 100개의 침상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추진 기간은 손상되지 않았고 작전 가능 상태라고 했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포드함은 이미 9개월째 장기 정계 중이었고 로이터스는 이 장기 정계가 송조원 사기와 전투 준비 태세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 해군은 다른 메시지를 냈습니다. 해군은 2026년 2월 공식 보도자료에서 포드함 승조원들이 8개월이 넘는 연장, 배치 속에서도 높은 준비태세와 강한 사기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포드함의 각종 생활정비 시스템이 정상 범위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맞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둘 다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작전 가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장기 배치가 누적 피로를 만들고 작은 사고 하나가 크게 번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이 말은 곧 항공모함의 위력은 단순히 배의 크기나 탑재 전투기 숫자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승조원 피로, 정비 부담, 생활 여건, 예기치 않은 사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 무적처럼 보이던 전력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최신 항모일수록 오히려 더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포드급은 단순히 더 큰 항모가 아닙니다. 새 비행갑판 설계, EMALS라는 전자기식 사출기, AAG라는 첨단 착함 장치, 더 큰 전력 여유 등 최신 기술이 대거 들어갔습니다. 미 해군은 이런 시스템이 더 높은 출격 생성 능력과 지속 작전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2026년 2월 해군 발표에서도 포드함의 비행갑판 설계와 EMALS, AAG가 니미츠급보다 더 높은 소티 제너레이션, 즉 출격 처리 능력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신 기술은 장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 의회용 2025년 CRS 보고서를 인용한 USNOI 자료를 보면 포드급 프로그램의 의회 감독 이슈에는 2024년 보고된 일부 신형 함정의 용접 결함, 포드급 후속함들의 인도 지연, 그리고 더트&E와 GAO가 제기한 여러 프로그램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포드함은 2017년 취역했지만 첫 배치는 2022년에 시작됐습니다. 취업 후 첫 실전 배치까지 5년 이상이 걸린 셈입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최신 항공모함은 더 강한 만큼 더 정교하고 더 복잡하고 더 많은 시험과 정비와 운영 경험을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즉, 최신예라서 무조건 더 안정적이다가 아니라 최신예라서 잠재력은 더 크지만 동시에 운영 난도도 더 높다가 현실에 가깝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전쟁의 목표와 시간 자체가 항공모함의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합뉴스는 2026년 2월 영국 FT 보도를 인용해 이스라엘 정부 당국 관계자가 미국의 항모 전력이 추가되더라도 이란을 상대로 4-5일간 집중 공습 혹은 일주일 안팎의 저강도 공세 정도가 현실적일 수 있다고 봤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이건 하나의 평가이고 확정된 군사 공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왜 이런 분석이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항공모함은 엄청난 공격력을 갖고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출격 주기, 무장 보급, 정비, 승조원 피로, 동맹국 지원, 지역 위협 환경 같은 현실과 계속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항공모함은 한 방이 약한 무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첫 타격은 무서울 정도로 강합니다. 문제는 그 힘을 얼마나 오래, 얼마나 안정적으로, 얼마나 낮은 위험으로 유지하느냐입니다. 현대전에서 상대가 대형 함대와 정면 승부를 안 해주면 항공모함은 생각보다 더 많은 문제에 부딪힙니다. 값싼 드론, 기뢰, 해상 자폭정, 연안 미사일, 정치적 제약, 보급과 피로 누적 이런 것들은 항공모함의 상징적 위험과 별개로 실제 전쟁 수행 능력을 계속 갉아먹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 항공모함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과장입니다. 미 해군 공식 자료대로 항공모함은 여전히 미국 해군력의 중심이고 포드함도 여전히 75대 이상 항공기를 싣고 작전을 지속할 수 있는 세계 최대 전력입니다. 링컨함 역시 F-35C를 포함한 항공 전력을 싣고 중동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항공모함이 쓸모 없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항공모함이 너무 강력해서 상대도 그 항공모함을 직접 깨기보다 지치게 만드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포드함과 링컨함이 흔들리는 진짜 이유는 세 글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과부하, 너무 많은 임무, 너무 긴 배치, 너무 복잡한 기술, 너무 다양한 위협, 그리고 너무 비싼 전략적 책임. 항공모함은 여전히 미국이 가장 믿는 무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무거운 책임을 떠안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항공모함을 볼 때 저건 무적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표현은 이겁니다. 항공모함은 아직도 최강이다. 하지만 최강과 무적은 같은 말이 아니다. 포드함과 링컨함이 보여준 건 미국 항모의 몰락이 아니라 현대전에서 아무리 거대한 전력도 드론, 기뢰, 피로, 정비, 정치, 보급이라는 현실 앞에서는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게 지금 전쟁의 가장 무서운 본질인지도 모릅니다. 예전에는 더 큰 배, 더 많은 전투기, 더 강한 화력만 있으면 우위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는 당신을 정면에서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치고 묶이고 비싸게 움직이도록 만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미국 항공모함이 무적이 아니라는 말은 미국이 약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너무 강하기 때문에 상대도 가장 영리하고 가장 비대칭적인 방식으로 그 힘을 무력화하려 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포드함과 링컨함이 흔들리는 진짜 이유는 항공모함의 시대가 끝나서가 아니라 항공모함만으로는 끝낼 수 없는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